자, 4주차 마지막 문제입니다. 31번부터 이제 40번이 남았는데 등기죠. 31번은 등기 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으로 열거된 거 이렇게 물었는데 1번에 유치권은 뭐 다 아시죠? 민법에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 대상 아니죠. 환매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 대상이 되고 2번 점유권,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거 다 점유권도 등기 안 되는 권리고 특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늘 민법의 상린관계의 한 내용이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독립된 물권이 아니니까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담보권은 정확히 말하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담보권은 이건 등기되죠. 그건 등기 대상이 됩니다. 3번 여러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나머지 통행지역권이나 건저당은 등기 대상이고 4번 저당권의 채권담보권은 등기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사용대차, 여러분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무상으로 하는 사용대차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는 등기돼도 사용대차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5번 구분지상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도 있고 건질권도 있습니다. 건질권은 건저당처럼 건질권도 있죠. 옳은 등기되는 건 5번. 그죠? 나머지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지문이라는 게 주의 토지 통행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왔죠. 법원에 확인 판결을 받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도 이건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있다면 X죠. 등기 대상인 권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문제 드렸고요. 32번 부동산 등기 종합인데 옳지 않은 것. 1번은 이 말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효력은 이건 이제 전자신청의 경우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전자신청할 때 저장된 때, 요 저장된 때를 다른 말로 접수.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물으면 접수한 때, 접수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2번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고 소유권 인정 등기 마친 제3자는 이 가등기 회복 등기 할 때 판례가 성납 의무가 있다. 그 성납해줘야 한다. 그 마지막 성납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제3자는. 3번 등기되어 있는 3층짜리 건물이 멸실되어 5층 건물로 신축해놓고 종전 등기를 전용. 이 전용이 유용입니다. 유용.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유용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4번 등기 기록이 아니고 부속 서류 있죠, 여러분. 등기 기록은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 등초본 교부가 되죠. 그러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 또는 이런 신청정보 청구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이건 누구든지 그러면 틀리죠.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4번 5번 참. 여기도 5번이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요, 접수 연월일은 적고, 이거 있죠.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이 안 됩니다. 접수번호는 갑구, 을구의 등기,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만 접수번호가 적어지죠. 그리고 갑구, 을구에 있는 접수번호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면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 다른 구, 갑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 순위는 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까? 접수번호, 이거죠. 그리고 여기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나왔죠. 꼭 알아두시고. 33번은 이제 등기 절차 종합입니다.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여러분, 촉탁 등기도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이 준용된다. 2번 외국인의 등기용 등록번호 한번 했죠, 우리 앞전에.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장이 부여한다. 맞고요. 3번 등기 원인에 권리 소멸 약정 등이 있다면 이것도 등기하지요. 이건 부기 등기로 한다. 4번 여러 번 했죠. 공유물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가 된 분할금지 약정 변경, 앞에도 오늘 앞 시간에도 이런 분할금지 약정은 불분할 특약은 5년 기간 내에서 약정할 수 있고, 그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이거 단독으로 한다면 X죠. 여러 번 나왔죠. 공유자 전원이 무슨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 그리고 5번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등기 기록에 있는 행정구역이나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거 변경 등기가 있는 거로 보고, 자, 이거 어떻게 변경 등기해야 됩니까? 직권입니까? 신청입니까? 물으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야 되고, 이걸 신청으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는 신청으로 한다면 X, 틀리죠. 그런 문제도 나왔죠. 34번입니다. 구분 건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었거든요. 1번, 2번은 전유 부분 등기록 표제부에는 그 건물 번호가 101호 이게 적어지고, 2번 대지권 등기입니다. 이게 대지권이 있으면 전유 부분 등기록 표제부에, 이거 우리 다뤘죠. 대지권 등기. 요 대지권이 등기되고. 자, 3, 4번. 1, 2번은 전유 부분 표제부고, 3, 4번은 한동 건물입니다. 자, 3번 한동 건물 등기록 표제부는 이 한동 건물의 소재 지번 있죠. 101동. 101동 건물의 소재 지번이 기록되고, 4번 대지권이 있다면 한동 건물 등기록 표제부에, 여기는 한동 건물입니다.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이 이 토지가 아파트 토지가 기록이 되죠. 자, 1, 2번은 전유 부분 표제부, 3, 4번은 한동 건물 표제부입니다. 5번 이게 답이죠. 대지권 등기하고 나서 거기까지. 그럼 대지권 등기는 2번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했습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에. 여기 묻는 건 5번은 대지권 등기하였다 다음에 한동 건물이 틀린 겁니다.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이 아니고 또 표제부도 틀렸고 소유권이 요 끝에 소유권이 해놓고 여러분 이 말 있죠.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자주 물으니까 대지권이라는 뜻. 이 대지권이라는 뜻은요.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갑구나 을구에 하죠. 문제를 보십시오. 34번.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냐?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5번은 건물 등기부가 아니고 대지권이라는 뜻은 토지 등기부, 그것도 아파트, 토지 등기부, 갑구 또는 어디 합니다. 을구. 여러 번 했죠. 이런 식으로 또 물었던 34번 같이 물었던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35번입니다. 등기 신청에 이 첨부 정보는 한 문제 정도 예상하는데 우리 여기 오늘 전체는 첨부 정보 중에 옳은 거 묻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가 다 이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번 법인이 도시지역에 여러분 공법에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 내의 농지 이거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 등기할 때는 이건 농지증명 받을 필요가 또는 농지증명이 필요가 없죠. 자, 이거 원래 공법에서 여러분 공법에서 배웁니다. 주거지역 내에 농지 취득할 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 내의 농지 취득을 농지증명 필요 없습니다. 2번 농지 신탁했죠. 우리 농지를 신탁하고 등기할 때는 농지 신탁 있죠. 신탁 우리 앞전에 신탁 문제 다룰 때 이거 했습니다. 신탁으로 농지 소유권 취득할 때는 또는 이전할 때는 이건 농지증명 있어야 되죠. 옵니다. 옳은 답은 2번이고 3번 부부간에 이혼으로 있죠. 여러분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죠.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재산분할 이거는 세법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비과세고 이 재산분할로 인한 허가지역이어도 이건 당연히 허가 대상 아닙니다. 재산분할은요, 여러분도 재산분할은 내 것을 원래 내 소유인 걸 공유로 되어 있던 걸 분할해 가는 거니까 이건 허가, 농지면 무슨 농지정비 이런 걸 요하지 않습니다. 4번 소유권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여기 가등기 명의인의 등기필 정보가 아니고 가등기 명의인 자신의 등기필 정보가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는 누구 것을 냅니다.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있죠. 의무자. 그 의무자가 가진 또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5번 소유권 이외의 가등기 말소입니다. 자, 비교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말소는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인감을 내고 소유권 이외의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외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 말소나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을 안 냅니다. 요 지문이요, 여러분 35번에 있는 이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문제되는 지문입니다. 요렇게 요걸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36번. 법인 아닌 사단, 종중입니다. 오늘도 종중 등이 등기할 때 제공해야 할 정보 틀린 거 제일 많이 묻는 게 나중에 2번입니다만은 일단 2번 중요합니다. 1번은 우리 앞에 이거 했죠. 대표자도 등기되니까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거 제공해야 된다. 앞 시간에도 다뤘고 2번 이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가 틀린 거죠. 자, 이게죠. 여러분, 그 다음 지문.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처분결의서입니다. 그럼 이 처분결의서는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하고 등기할 때니까 권리자일 때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 항상 이거였죠. 제일 많이 묻는 게 2번 이겁니다.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일 때 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죠.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할 때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대표자임을 등기부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4번 대표자 주소, 주민번호 증명정보 내야 되고 5번 종중에 정관 그 밖에 규약도 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답이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권리자냐 의무자냐 요거죠. 37번. 자, 각하 사유 중에 매회 나갔던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사건이 등기할 것이냐 아니냐 OX입니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X 찾는 겁니다만은 1번 이거 기업 이거 있었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인데 환매 특약은 이후에 X죠.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민법에서 했던 환매 특약은 매매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고 환매 특약 등기도 매매 계약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후에 그러면 X죠. 리얼. 이건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관공서 공매나 법원 경매, 공매 경매로 인한 등기는 매수인의 신청입니까? 이게 촉탁입니까? 촉탁. 신청 X. 촉탁이죠. 관공서. 촉탁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X죠. 디귿. 여러분,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고 이건 등기되죠. 디귿은 O입니다. 리얼. 군수 확인. 뭘 확인해 준 거라 그랬죠? 건물을 확인해 준 거니까 미등기 건물로 나오면 O고 건물 거기에 건물 그 자리에 건물 요 자리에 토지 나오면 X죠. 토지로 나오면 X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리얼은 등기 사건이 아니고 디귿 리얼은 등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문제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거 X. 여러분 X 찾는 거니까 기업 리얼을 답으로
구하는 거죠. 답은 1번이다 그랬고요. 다음 38번 이제 그러면 소유권 등기에서 마지막 보존 등기 하나 그리고 요거 있죠. 39번 소유권 등기 종합 문제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번이 가등기 여기까지. 자, 우선 38번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틀린 건데 1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 건물을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했다면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이 무슨 등기에 가야 된다. 이전. 근데 만약에 을이 양수인, 매수인, 을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건 유효다.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 미등기 토지를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뭐 당연하죠. 수용으로 취득한 자도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3번,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이었죠. 앞전에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촉탁이 오면 등기하라고. 직권 무선 등기한다. 보존. 4번,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이거 소유자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여기죠.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이거 한번 또 나왔었죠. 기출문제에.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갑으로부터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이 됐다는 거는 갑이 뭐 하셨다? 사망. 이건요, 갑이 사망하신 거니까 갑의 명의 사망하신, 여러분 보세요. 사망하신 갑의 명의로는 어떤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갑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죠. 상속인. 이 경우는 갑의 상속인의 명의로 직접 무선 등기합니다. 보존. 갑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죠.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사망자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39번 이제 소유권 등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종합이죠. 1번, 농지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쉬운 지문도 나오죠. 농지를 상속받아 등기할 때는 농지 증명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당연히 요하지 않습니다. 2번, 소유권 일부를 이전을 못하니까 공유 지분 말이죠. 소유권 일부를 참 이전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 이 지분이 공유 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 없으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이게 공유 지분이냐, 합유 지분이냐 말이 없으면 이건 공유 지분을 말합니다. 이건 제공해야 되죠. 3번, 여러분 이거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아파트 등기 기록에 여러 번 했죠. 건물만해. 건물만해라는 거는 아파트 토지 건물 중에 건물만해 이전 저당, 건물만 이전 저당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요거 우리 앞에 보존 등기할 때 물었던 게 이거죠. 건물은 국가 상대 그러면 X죠. 항상 구분하는 게 이거죠. 토지는 누구 상대로 확인 판결 받아야 됩니까? 국가. 건물은 국가 그러면 틀리잖아요. 누구 상대로 확인 판결 받습니다?
시군구, 요거.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요렇게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묻는 거, 토지보다는 건물로 물어서 요거 있죠? 토지보다는 건물로 물어서 틀린 게 여러 번 있었죠. 5번,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요거 우리 했죠.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이전할 때는 의무자, 그 등기 의무자가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이건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반대로 성소한 등기 누가 할 때는 내고요. 의무자가 할 때는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번 가등기 옳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데 1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당연히 여러분 정지조건은 가등기 되고 무슨 조건이 안 된다 해제. 이 지문 다 다뤘죠. 우리 또 여러 번 나왔고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되고 해제 조건이 안 된다. 여기 오늘 정지조건 가등기 할 수 없다고 틀린 거고 2번 또 한 번 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하라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건 법원 촉탁이 아니죠. 무슨 신청입니다. 이건 단독 신청. 가등기 권리자가. 이건 촉탁이 아니다. 단독 신청이다. 3번 가등기 신청할 때 이거였죠. 가등기로 보존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할 필요 없다. X입니다. 뭘 제공하느냐 이거였죠. 3번에 무슨 가등기인지를 적어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고 적었어요. 요거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고 적어서 내야 되고 그걸 제공해야 되고 4번은 그 2번에 이어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이 가처분 명령 여러 번 나오죠. 이 지문 이거 신청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 주소지가 틀렸죠. 관할 지방법원이 어디입니까? 가등기 의무자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답은 5번 여러 번 했던 가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나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를 어떻게 말소할 수 있다? 단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 승낙 받았으니까. 그죠? 옳은 지문으로. 이건 옳은 지문으로 계속 나오죠. 5번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9, 10월 동형 모의고사 4주차 4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했고요. 여러분 남은 이제 약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공시는 저하고 같이 했던 공시는 마지막 정리해야 될 게 앞전에 우리 특강으로 했던 백선, 문제 백선, 테마 특강으로 했던 기출 지문 분석과 정답 백선, 그리고 숫자 문제, 숫자 관련 문제, 요거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이거 많은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한 몇 시간이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 문제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했던 여러분, 이거 9월, 10월에 했던 요 4주차 문제. 마지막 요 부분만 다시
점검하고 가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뭐 80점, 90점,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60점 이상, 그것도 대부분 60점대가 공시법, 세법은 평균 점수가 합격생, 평균 점수가 60점대가 제일 많습니다. 62.5, 65, 67.5, 70점 70점 이상 득점하시는 분들은 한 100명 기준으로 하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60점대니까 물론 60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모든 과목, 또 평균 1차, 2차 이 부분을 특강 때 했던 백성과 테마 특강 자료 마지막 9, 10월 자료만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